자, 세 번째 시간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김서연님, 박준하님, 네.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이희생님, 네. 임규원님, 네. 정민우님, 네. 최수빈님, 최윤식님, 네. 한대균님은 계시고.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자값과 매개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웠고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데 매개변수 개수가 다른 경우 이걸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라는 것도 하나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애들은 좀 지워버리고요. 제가 int 정수 타입으로 rs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20 플러스 40 이라는 값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res라고 할게요. res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값을 넣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출력하겠대요.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네, 60 나오겠죠? 왜 60이 나와요? 여기 20 플러스 40이라는 애가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가 여기에 담길 거고 그걸 출력한 거죠. 그래서 60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얘가 왜 출력했을 때 이 20 플러스 40이라는 값으로 안 나오고 먼저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가 들어가죠? 왜 이 결과가 들어가죠? 네? 인트라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한 줄에는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연산자는 2개 있어요. 대입 연산자가 하나 있고요. 산술 연산자가 하나 있어요. 얘네 둘의 우선순위 누가 먼저였죠? 산술이 먼저죠. 이게 먼저고 대입이 그 다음이에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산술 연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여기에 담기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 플러스가 더 빠르니까 대입 연산자인 이꼴보다 플러스의 그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얘가 먼저 되고 그 결과가 여기에 담긴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하면 6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됐어요. 이 한 줄이 실행이 되면 이 한 줄이 실행이 되면 이 20 플러스 40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연산이 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겠죠. 60이라는 애가 남게 된다는 거고 그 60을 여기에 넣겠다. 그리고 그걸 출력하겠다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연산이 된 자리에 이 자리에 얘가 먼저 연산이 된 결과인 얘가 남는다 라는 거고 그걸 넣겠다 그리고 출력하겠다 라는 개념이죠. 이거 비슷한 거는 우리가 조건문 할 때 if 안에 이제 조건 써준 게 참이면 실제로 얘가 true로 변환이 돼서 true니까 그 안에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거고 그 조건이 거짓이면 false로 변환이 돼서 false니까 안 하게 되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연산이 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고 이 결과대로 값이 들어가고 출력이 되는 형태. 자, 제가 지금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요, 지금 원래 이거 넣기 전에 우리가 위에서 하던 게 이 연산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고 60이라는 애가 남아서 이게 들어갈 거고, 이걸 아까 출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얘 뭐예요? 얘 함수 실행문이에요. 계산기 설계도한테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라 하는 명령문이죠. 함수 실행문.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가 남아야 되고, 그걸 여기에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보고 얘를 여기에 넣겠다가 아니라 이게 실행되고 나서 남은 결과를 여기에 넣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이 경우에서 말씀드린 거랑 밑에서 말씀드린 거랑 전혀 다른 경우죠. 얘를 그냥 여기다 넣겠다 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아까 했던 얘도 이 결과가 아니라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겠다가 되는 건데, 이거 아니었잖아요. 이거 연산된 결과를 여기다 넣었던 거죠. 이 자리에 이게 연산된 결과인 60이라는 애가 이 자리에 대신 남을 거고, 이제 그 60을 넣겠다였고 출력하겠다였죠. 얘도 똑같아요. 메서드 실행된 결과를, 얘가 실행된 결과를 요 자리에 남길 거고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 넣겠다 하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이게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 타임 미스매치래요. cannot convert from void to int예요. void,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애죠. 얘는 우리가 메서드 기본 구조로 할 때 이 메서드에 써주던 이 void예요. 그죠? 근데 이 void는 int가 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그쵸? void는 정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어떠한 결과를 남기려면요,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함수만 볼게요. 이 함수는 뭔가 얘가 실행되고 나면 결과라는 게 남나요? 얘는 그냥 단순한 출력문이죠. 출력문이라는 건 그냥 콘솔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 함수 자리에, 함수 실행문 자리에 뭔가 값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콘솔에 출력해라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는 뭘 남기지 않아요. 이렇게 함수에서 뭔가 결과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void였어요. 뭔가 결과를 남기려면요, 여기에 return이라는 애를 써야 됩니다. return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하면 뭔가 반환이죠. 반환, 돌려주는 거죠. 실제로 이 return이라는 애의 역할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내가 어떠한 값을 반환시키겠다 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return을 쓰려면 return 타입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 메서드는 void죠. void는 얘는 return 안 하겠다, return 값 없음, 이런 의미예요. 이 자리가 return 타입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return을 안 하겠다, return 값 없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타입을 안 넣고 void라는 애를 넣은 거예요. 얘도 하나의 return 타입인데 얘는 return 하지 않겠다라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실행하면 그냥 여기 안에 기능 수행하고 끝났잖아요. 이 결과를, 이게 실행된 결과를 어딘가에 남겨서 저장하거나 한 적 없죠. 지금까지 우린 단 한 번도 그렇게 메서드를 실행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결과를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리턴 타입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남을 건데 얘를 여기다 넣는다 그랬죠? 그럼 이 자리에 남아야 되는 얘는 어떤 타입이어야 돼요? 예, 얘는 int여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남은 결과를 넣으려고 하는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이에요? 예, 이 변수에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죠. res라는 변수는 우리가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고 얘가 예언을 했고 운명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남은 값이 스트링이래요. 그러면 스트링을 int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 자리는 무조건 int가 남아야겠네요. 그래서 void를 int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뭐라고 안 해요. void가 있던 자리가 실제로 리턴 타입을 적어줘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void 리턴 안 하겠다 였던 애를 이제 리턴 int 타입으로 리턴 하겠다 라고 여기서 정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얘는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 이거 한번 뉘앙스를 해석해 보세요. 네, 이 메서드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된대요. 어떤 거를? int 타입의 결과를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메서드 안에서 리턴한 적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결해주는 퀵픽스를 보면요, 이 메서드를 체인지 void로 체인지 해줄까 하는 거고요. 얘는 여기를 다시 void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이 위에 거는 add return statement죠. 리턴을 추가해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추가를 해보면요, 이렇게 리턴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나면서 어떠한 값을 보내고 있죠. 자, 이러면 지금 여기 b가 쓰여져 있는 건 그냥 여기에 매개변수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쓴 거고, 만약에 매개변수가 없다, 매개변수가 없고 인자도 없다 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자 이렇게 타고 한다면 여기서 add return 그냥 하면요 0으로 넣어줘요 값을. 이 0은 왜 0일까요? 지금 우리가 리턴 타입이 int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 int 정수값이 남아야 이 res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자바가 요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리턴을 무조건 추가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왜 0을 리턴해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int 타입의 기본값이 뭐였죠? 0이죠. 얘는 자바가 판단할 때 아까 그 상태만 보면은 리턴을 무조건 추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리턴을 해주는 값의 타입은 int여야 돼요. 자바는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1, 2, 3 자바는 이렇게 써주지 않아요.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자바는 일단 기본값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아까는 b가 들어왔죠. 걔는 매개변수에 a랑 b가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거. 이 상태에서는 매개변수로 a랑 b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실제로 여기 보시면 0a, b 고를 수 있죠. 0은 기본값이라서 가능한 거고, a랑 b는 매개변수로 있으니까 얘네도 정수 값이니까 자바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리턴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30과 0이 나왔어요. 이 30은 왜 30, 어디서 나온 30이고 이 0은 어디서 나온 0일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30이라는 애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디서 어떤 역할이 출력이 된 건지 딱 보이겠죠? 아, 얘는 가로를 넣어줘야겠구나.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이라는 애는 이 메서드 안에서 출력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0이라는 애는 여기서 나온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출력한 이 RES는 왜 0이죠? 우리가 여기서 A, B를 더했잖아요. 근데 왜 얘는 0을 출력해주죠? 네, 맞아요. 리턴이 0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이 합이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뭐 엄청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 리턴 0 하면요, 이거 실행되고 난 이 자리는 무조건 0 남는 거예요. 자, 얘를 리턴을 100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코드를 되게 많이 썼어요. 뭔가 많은 로직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리턴 100 했대요. 그러면 이거 메서드 실행한 결과는 여기 남는 값은 100이라는 거죠. 얘는 리턴 값만 받아와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리턴을 뭘 했냐 이것만 봅니다. 그럼 이 자리에 100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ES에 100이 들어갈 거고 그걸 출력하는 거니까 얘는 100이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한 기능대로 올바른 값을 리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 놓고 여기서 0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0이에요. 함수 실행 결과가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게끔 리턴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결과대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결과대로 리턴 값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 리턴에다가 A 플러스 B 하면 이거 실행된 결과가 뭐가 남죠? A 플러스 B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을 받아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넘어간 이 A 플러스 B라는 애가 우리는 이게 10이고 이게 20이라고 인자로 넣어줬었죠.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int res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고 걔한테 이 함수 실행문의 결과를 넣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출력하겠죠. 근데 아니다, 여기서 천천히 하나하나 할게요. int res 변수 만들었고 이 메서드 실행문을 코드가 만나면 일단 얘를 실행을 해요. 메서드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이 순간에 이 코드 여기를 만난 이 순간에 얘를 실행을 합니다. 얘를 실행을 했더니 4개 변수 받아오죠. 이 10이라는 애를 A가 받아올 거고 20이라는 애를 B가 받아올 거예요. 그 상태로 A 플러스 B를 출력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리턴으로 A 플러스 B를 리턴하겠대요. 그럼 이때 A랑 B는 10과 20이죠.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으로서 쓰일 거잖아요. 이퀄 마커 좌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값으로서 쓰여서 10 플러스 20이 되는데 우리가 리턴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 결과가 남는다라는 거죠. 이 함수 실행문 자리에.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네요. 연산 먼저 되고 그거의 결과가 RES에 들어가겠죠. 그걸 출력을 하니까 이제 30이 나올 거예요. 아니지, 이거 돌려야지. 이제 30이 나오죠.
RES에 30. 우리가 실제로 더하고자 했기 때문에 리턴을 더하는 걸로 해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네, 변수 하나 그냥 만든 거고요. 메서드 안에서. 네, 그 안에다가 더한 값을 넣겠다 한 거고, 그 더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C를 리턴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뭐 남는다는 거예요? C가 남는 건데, 이때 이 C는 30이죠. 그럼 30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은 거고, 그걸 출력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리턴의 개념. 리턴을 그러니까 함수 실행 결과를 함수 실행문을 어떤 변수에다 넣겠다 라는 식으로 코드를 짜면요, 얘는 무조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남아야 변수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도 남지 않는 상태라면 당연히 변수에 뭘 넣을 수가 없겠죠. 얘가 보이드라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아무 결과도 남지 않을 건데, 그럼 그 아무 결과도 남지 않은 거를 변수에 넣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에다가 함수 실행문을 넣겠다 라고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얘는 무조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는 애가 되는 거고요. 그 리턴 타입은 변수 타입과 매칭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리턴을 한 번은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새로운 개념을 또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리턴 타입이 인트가 아니라 더블이래요. 이건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데 무슨 에러가 날 것 같아요? 네,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용도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 더블은 int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리턴 타입이 더블이라는 건 이 리턴 값도 더블일 거예요. 실수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실수가 남을 건데, 실수를 int 정수한테 넣겠대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 자, 이거 실행시키면 1번 RES 결과랑 2번 RES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30, 70 나올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일단 이 줄 실행될 때 메서드 한번 실행되겠죠. 함수 실행문 써있으니까. 그럼 얘 실행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인자값으로 매개변수를 통해서 받아온 인자값을 통해서 받아온 이 값들 매개변수에 들어올 거고, 그거 두 개 더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을 했죠. 그럼 이 자리에는 a 플러스 b 한 30이라는 결과가 남을 거고, 그게 RES에 들어가서 출력이 한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코드가 얘를 만나요. 그러면 또 메서드 한번 실행하겠죠. 이번에는 30이 들어올 거고 40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30 플러스 40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는 거고, 그걸 다시 RES에 넣겠다 하고 있죠. RES 변수잖아요. 값 하나밖에 못 가지죠. 위에 있던 30이라는 값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70을 다시 넣겠대요. 그럼 30 없어지고 70 남죠.
그러면 그 70을 여기서 출력하겠다 하니까 30, 70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70, 70. 그쵸? 얘는 70, 70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실행한 결과가 들어있는 RES는 출력한 적 없죠. 그리고 나서 RES의 값이 바뀌었네요. 다른 애로. 그러면 그것만 나오겠죠. 70, 70. 자,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되는 이 로직을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써주지 않으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결과가 다른 거예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뭔가를 썼는데 간단한 거예요. 인트 타입으로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변수 만든 거고요. 각각 1, 2, 3, 4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메서드를 실행해라 라고 할 때 인자로 얘네를 넘기고 있죠. 그리고 매개 변수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4개를 넘겨줬기 때문에 4개를 넘겨받는 얘가 잘 찾아와서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자, 이걸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이 결과. 지금 이 리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문으로 나오는 이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자,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만들었는데 1, 2, 3, 4를 넣었죠. 그리고 얘네를 인자로 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 1, 2, 3, 4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얘가 1, 2, 3, 4를 받아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하겠대요. 그럼 출력된 결과는 1, 2, 3, 4겠죠? 그쵸?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넘겨요. 인자를 지금 테스트 2, 4, 1, 3 순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매개변수 쪽은 안 건드릴 겁니다. 자, 이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1, 2, 3, 4가 나올까요? 네, 아니죠. 인자로 넘겨준 값들이랑 매개변수랑 매칭되는 방식은요, 이 이름으로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넘겨준 변수명과 여기서 받고 있는 매개 변수의 변수명이 같다 그래서 그 같은 변수명을 찾아서 값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가요. 지금 변수명이 다르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순서대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2, 4, 1,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그 변수명과 매개변수로 받고 있는 변수명이 같다 그래서 그 같은 이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우실 때 되게 혼동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인자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매개변수를 찾아서 들어가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매개변수한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매개변수한테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매개변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혼동 많이 되실 텐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매개변수 부분은요, 변수명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얘도 지역변수의 일종이라 그랬죠. 네.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이거 사용만 잘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숫자 들어가고 마지막에 숫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죠. 단 맨 앞에가 숫자가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생각해야 됐던 변수의 명명규칙 같은 거를 얘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 때, 매개변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변수 처음 배우면서 처음에 숫자 사용되면 안 되고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변수가 어떤 역할로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변수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매개변수도 변수니까, 지역변수의 일종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 매개변수는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얘는 이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어느 정도 암시하는 이름을 지어서 쓰는 거를 어떤 개발자도 다 해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실제 실무 코드를 짜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수명을. 근데 매개변수 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그냥 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건 개발자의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여기도 그 역할군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도 꼭 역할을 안 나타내줘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독성이 좋아지게. 얘도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고 실무에 나가면 매개변수 쪽은 이렇게 써있는 애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얘가 뭐 하는 애지? 라고 모르게끔 써놓은 애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써주면 더 좋다 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지우죠. 자, 이거 실행하면 30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가능할까요? 얘는 안되죠. 왜 안되는지 한번 볼게요. unreachable 코드래요. 우리가 unreachable 코드는
무한 루프 할 때 봤던 애죠. 무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구문을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 밑에 있는 코드는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하면서 이런 에러를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에러가 나고 있네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 함수 메서드라는 애는요, 어떠한 결과가 한 번이라도 리턴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함수가 끝나요.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리턴이 2개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리턴 값은 무조건 리턴이 한 번 되면 그 함수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여기 리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랑 B가 같지 않다면 리턴을 true 하겠다. 자, 얘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얘가 만약 실행이 된다면 A랑 B가 인자를 통해 매개변수로 넘어온 이 10과 20이라는 A와 B가 같지 않다면 true를 리턴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과 20 들어오면 얘네 둘을 다르죠. 그럼 얘 참이니까 리턴 true 하겠네요. 리턴 한번 했죠. 함수 끝나겠죠. 문제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얘는 A랑 B가 같은 경우는 리턴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A랑 B가 다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A랑 B가 같은 경우라면 리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이 안 된 함수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을 해야 된대요. 불린 타입으로. 지금 리턴 true로 했지만 A랑 B가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겠대요. 이러면 A랑 B가 다른 경우에는 true 줄 거고 같은 경우에는 false 주겠죠. 그러면 이지선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모든 경우를 해결을 했네요. A랑 B가 같거나 A랑 B가 같지 않거나 하면 모든 경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코드 안에서. 근데 얘는 그래도 뭐라고 하죠. 자바는 얘를 실행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보면 A랑 B가 같지 않은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해결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얘를 직접 실행해보기 전까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행이 되기 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감당할 수 있을 코드를 짜달라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에러를 뱉고 있습니다. must return. 나는 아직 실행 안 해봐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행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리턴이 되게끔 코드 짜줘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 칠 수 있지만 자바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코드를 짜달라는 거예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 값을 넣어달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에러가 사라져요. 얘는 A랑 B가 같지 않다면 이거고 그 밖에 모든 경우의 수는 얘죠.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이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제가 함수는 리턴 한 번 되면 그때 그 즉시 종료된다 그랬죠.
그럼 이 코드를 읽어볼게요. A랑 B가 들어왔어요. A랑 B가 같지 않다면 true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같다면 거짓이니까 이거 안 하겠죠. 리턴 안 하고 밑에 코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지 않은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 그때는 리턴 펄스 하겠다. 좀 전에 썼던 else랑 얘랑 같은 흐름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게 참이라 리턴이 됐으면 요거 코드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그냥 여기서 리턴 됐으니까 함수 끝나잖아요. 자, 지금 새로 배우는 개념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거.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이걸 좀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얘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is A bigger than B라고 한 메서드 명을 지었죠. 얘는 이것만 보면 대충 A가 B보다 크냐? 라는 이름 같아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A가 B보다 크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크면 true를 줄 거고요, 틀리면 false를 줄 거예요. 이 코드를 A가 B보다 크면 true를 줄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크지 않다면 false를 줄 거예요. 지금 이건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죠. 하나의 경우, 이 경우를 통과해서 참이라서 얘가 실행이 되면, return true가 되면 이 함수 끝날 거니까, 얘 안 할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얘가 거짓이라서 return true를 못하면, 안 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return false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을 한 거죠. 근데 과연 이 조건문이 필요할까요?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A랑 B가 비교되고 나면 어차피 true 아닌 false를 남겨주잖아요.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실행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 결과를 여기다 넣었다가 출력을 하겠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10과 20을 넘기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false 나오죠. 왜냐면 얘가 10일 거고 얘가 20일 건데 10이 20보다 크대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false가 나오겠죠. return false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false가 남을 거고, 그 false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불림 타입의 메서드들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단순 비교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A랑 B랑 같지 않으면 true를 줄 거고요, 같으면 false를 주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인자값, 아규먼트라고 하는 인자값,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 이런 거 배웠고요. 그리고 설계도한테 일시키는 거 좀 더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함수의 리턴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오늘 좀 새로운 개념이 좀 꽤나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좀 혼동되고 꼬이고 이럴 건데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내일 이제 수업 때는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더 다양한 걸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업한 내용을 오늘 복습을 안 하시면
내일 수업하는 내용은 당연히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수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오늘 배웠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 또 상속이라는 개념 하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지금 오늘 거 헷갈려서 못하고 있다면 상속 들어갔을 때 또 새로운 개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 배우고 나서 몇 가지 좀 더 새로운 개념들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 수업하는 내용들이 되게 비중이 큰 거예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애들이고. 그래서 내일 수업 전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